챕터 9 디스크 관리 기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학습 목표는 가상머신 내부 디스크의 장치 구성을 이해하고요. 리눅스에 디스크 하나를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디스크 같은 경우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마운트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익혀볼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쿼터의 개념과 설정 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디스크와 파티션. SATA 장치와 스카시 장치. SATA 장치 같은 경우에는 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라고 해서 저장 장치들을 연결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저장 장치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SSD 아니면 광학 드라이브 등 그러한 부분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표준을 얘기하고요. 스카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스몰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컴퓨터와 주변 장치들, 즉 여기에서의 주변 장치는 하드디스크도 포함될 수 있고요. 아니면 스캐너, CD-ROM 이러한 부분의 병렬 인터페이스 표준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쿼터는 사용자에게 디스크 공간을 할당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폴더 위치에다가 마운트,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 메인보드에는 SATA 4개, 스카시 4개의 슬롯을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SATA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슬롯에 총 30개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3, 4, 12, 120개의 장치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스카시 같은 경우에는 0번부터 15번, 16개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개 곱하기 4를 하면은 4, 6에 24, 64개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각각의 장치는 SATA 0번에 30개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0번 슬롯에 1번, 0번 슬롯에 2번, 0번 슬롯에 3번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SATA 0의 1번은 CD-ROM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서버 같은 경우에 머신 세팅에 들어가서 자, CD-ROM을 클릭해 보면 어드밴시드 설정을 클릭을 하면 SATA 0번에 1번 CD-ROM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0번에서 30개, 1번에서 30개, 2, 3, 그래서 0, 1, 2, 3번까지 각각의 30개씩 연결할 수 있는 슬롯들이 보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스카시도 4개를 제공을 합니다. 자, 스카시는 다시 머신 세팅에 들어가서 하드디스크에서 어드밴시드 들어가게 되면 스카시 0번에 15번까지 16개, 스카시 0, 1, 2, 3, 총 4개의 스카시를 연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장착된 이 스카시 하드디스크는 DV에 SDA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더 등록을 하게 되면은 SDB, SDC, SDD 등으로 표시가 되고요. 하나의 하드디스크에서 파티션을 나누게 된다면 각 파티션은 순서대로 1, 2, 3, 4 번으로 뒤에 숫자가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하드디스크가 하나이니까 SDA1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러한 VMware에다가 추가로 하드디스크를 장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우리가 처음 만들 때 20기가를 세팅했고요. 이번에는 1기가짜리 하드디스크를 하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를 추가가 되면은 SDB로 세팅이 될 거고요. 여기에 파티션이 그대로라면은 SDB의 1번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된 부분에 우리가 my data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 위치에다가 마운트 시켜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깔끔하게 서버를 초기화하고요. 서버를 삭제, 클론 서버를 복제. 자, 이제 복제는 자연스러우시죠? 리눅스의 서버. 자, 서버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역시나 순번을 원래 있던 서버 자리에 놓고, 자, 전원을 켜지 말고 바로 머신 세팅으로 갑니다. 하드디스크를 추가할 거예요. 밑에 add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선택해서 next. 우리는 스카시 방식으로 추가를 할 겁니다. next. 가상의 디스크를 만들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걸로 그대로 next. 자, 용량을 할 겁니다. 용량은 1기가. 그리고 싱글 파일로 할 겁니다. 하나의 파일을 각각을 하드디스크로 설정을 해 줄 겁니다. next. 자, 파일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냥 이대로 디폴트로 이용을 합니다. 서버. finish. 자, 그러면은 server.vmdk라는 가상의 디스크 파일을 만들어서 현재 이 VMware에 하드디스크를 추가 장착을 한 부분이죠. 자, 일단 하나로 추가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OK를 눌러주고 서버를 전원을 ON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밑에 여기에 보면 CD-ROM, 하드디스크, 네, 이게 사라졌는데 왼쪽이 하드디스크 1번, 오른쪽이 하드디스크 2번, 1기가라고 표시가 되죠. 자, 이러한 하드디스크 연결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기계 장치는 연결이 됐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 전에 파티션 설정부터 마우스 오른쪽 터미널 열기 f디스크에 /dev/sdb. 자, 그러면은 파일 시스템 설정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파티션 분할 안 할 거예요. No 눌러주고요. 파티션을 선택할 겁니다. T, Select Partition. 첫 번째 파티션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하드 용량을 그대로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디폴트 엔터. 마지막 범위를 얘기해요. 여기도 그냥 엔터. 자, 그런 다음에 P를 눌러서 현재 설정된 파티션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1기가짜리 하드디스크 전체가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DB1에다가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W를 누르면 저장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파티션을 설정했다면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해줍니다. mkfs.ext4 네, /dev/sdb1 엔터를 누르면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했고요. 방금 만든 이 시스템을 마운트 해야 되겠죠? 자, 마운트 한다는 거는 어디에 마운트 한다라는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mkdir /myData 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 마운트 됐다와 안 됐다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아무 파일 하나를 현재 이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copy /boot에 vmli 탭. 자, 그러면 이 현재 파일을 어디에 방금 만들었던 myData에 file1이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s-l /myData 안에 파일을 확인을 하면 vm 어쩌고의 파일이 file1이라는 이름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직은 마운트하기 이전이에요.
실제로 마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 슬러시 dv 슬러시 sdb1 새로 파티션이 만들어진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뜻하죠. 이 공간을 my 데이터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연결된 상태 안에 내부 구조를 확인하면 ls-l 슬러시 my 데이터.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파일 1이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라는 부분이 생겼어요. 자, 이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을 만들고 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폴더입니다. 이 폴더의 역할은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는 복구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파일이 갑작스럽게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때, 뭐 진짜 중간에 전원이 딱 끊긴다던가 아니면은 기계적인 하드웨어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체크라는 검사 도구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복구할 수 있게끔 활용되는 그러한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파일 1이라는 파일은 어디 갔느냐? 기본적으로 이 현재 VMware의 기본적인 하드디스크는 DEV에 SDA1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일 1은 SD1에 잠시 숨어 있게 됩니다. 네,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동 마운트 설정이 있는데 자동 마운트가 필요한 이유, 당연히 재부팅 되면은 이 마운트가 다시 사라집니다. 자, 그거까지만 확인하고 마운트를 새로 하고 자동 마운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 이 상태에서 리붓. 자, 터미널로 들어가서 ls-l 슬러시 my 데이터. 그러면은 마운트 됐던 건 사라지고 파일 1이 다시 남겨지게 됐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새롭게 연결해서 마운트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연속적으로 계속 마운트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위로 올려서 마운트를 새로 해주고요. 다시 검색하면은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고, 자, 여기처럼 아까 그 파일을 이번에는 파일 2라는 이름으로, 자, 여기에서 파일 2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해주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하면 파일 2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재부팅이 돼도 자동으로 마운트 되게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 에디터 슬러시 etc 슬러시 fstab 탭 엔터를 쓰게 되면 오타네요. tab야 돼야 됩니다. esc 콜론 q. 자, 다시 위로 올리고 tab 탭 b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값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변경하려면은 i를 눌러주고요. 띄워넣기가 생성이 됐죠. 자, 터미널을 조금 더 그냥 크게 확대를 시키면 네, 그래픽이 좀 깨지네요. 초기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래픽 메모리를 다시 줄어들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요 끝에 엔터 치고 슬러시 dv 슬러시 sdb1 스페이스 my data 스페이스 ext4 스페이스 dfauts 스페이스 0 스페이스 0.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esc 콜론 qw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 빠져나오게 되겠죠.
지금 그래픽이 깨지는 부분인데, 자, 잘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재부팅을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재부팅을 하기 전에 종료를 하고 그래픽카드의 메모리 용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세팅 가고 디스플레이 3D 가속 메모리 용량은 512. 오케이. 이제는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다시 전원 온.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터미널 연결. 자, 전체 화면으로 클릭하고 다시 줄여도 자연스럽게 화면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ls -l my data. 그러면은 자동으로 마운트되어 새로운 하드디스크가 연결된 것이 볼 수가 있죠. 섹션 3 사용자별 공간 할당.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제한 없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언젠간 하드디스크가 가득 차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자별로 공간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쿼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동 마운트를 위해서 했었던 부분에 FS 탭을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하고요. 당연히 재부팅을 하고 나서 쿼터 DB라는 걸 생성할 겁니다. 생성을 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하기 위한 사용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user --home 기본 위치를 얘기하죠. my data에 리눅스 1이라는 폴더에다가 할당을 할 거고, 아이디는 리눅스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리눅스 1 똑같은 이름으로 하죠. linux1. 자,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엔터 올바릅니까? 엔터. 자,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2 왼쪽에 있는 폴더 이름도 리눅스2 바꿔주고요. 비밀번호도 역시 리눅스2 linux2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부분 vi 에디터 /etc /fstab. 자, 들어가면은 아까와 똑같았던 그 파일이 되겠죠. i 인설트를 눌러주고요. 아까 마운트 했던 자리 디폴트 옆에다가 추가로 값을 작성합니다. usr j 쿼터는 a 쿼터.user jqfmt는 vf sv0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방금 작성한 거를 좀 해석하자면 SDB1 여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마이 데이터에다가 마운트를 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파일 시스템은 ext4라는 부분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할 거고요. 마운트에 대한 기본적인 옵션은 디폴트 기본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됐던 usrj 쿼터 이 부분은 사용자 쿼터 설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고,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사용자 할당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이름입니다. 네, aquarter.user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고요. jqfmt 이 부분은 역시나 할당량의 포맷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vfsv 이 부분은
가상 파일 시스템으로 할당량 포맷 버전 0번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esc qw 저장해서 나오고요. 설정 값을 수정을 했으니까 마운트를 다시 하던가 아니면 재부팅해서 설정 값을 적용하던가. 마운트 마이너스 옵션스 리마운트 해서 마이 데이터. 자, 그러면은 다시 마운트가 됐습니다. 마운트를 작성을 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마운트가 되어 있는지, 마운트는 어떠한 옵션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서 세 번째 거, 여기에 마운트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쿼터 패키지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apt-get -y install 쿼터 실행하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cd/myData 쿼터를 종료를 하고 세팅한 다음에 다시 쿼터를 실행할 겁니다. 쿼터 오프 -a vug 그러면 일단 종료를 했고요. 쿼터 체크 -augmn 파일 시스템에 쿼터 관련을 체크를 해주고요. 자, 관련 파일들을 삭제할 겁니다. rm remove -f aqo ta 쿼터.별 쿼터로 이름이 된 모든 파일들 삭제를 다 해주고요. 다시 쿼터 체크 다시 augmn 그런 다음 아까 우리가 설정 파일에서 쿼터 파일을 연결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터치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aqota.user 또 하나 aqota.group 두 개의 파일을 만들고요. ls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aqota.별 방금 만들었던 두 가지의 파일 전부 다 자, ls-l로 확인하면은 권한이 read write 두 개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또 체크 qotachck -augmn 실행하고 체크하고 제거하고 체크하고 생성하고 체크하고 이제는 실행을 하면 되겠죠? qotaon -avug 그러면 실행을 했습니다. ls-l로 실행을 해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좀 전에 했던 거랑. 그래서 쿼터 실행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각각의 아이디별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ed qota -user linux 1 그러면 각 유저의 세팅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화면을 좀 키워주고요. 부드럽게 키워지죠. 자, 유저 리눅스 1에 대한 설정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파일 시스템 위치를 체크를 해주고요. 블록, 소프트 하드, 이노드 소프트 하드. 자, 이 부분은 리눅스 1 사용자가 각각의 블록, 소프트 하드 이러한 사용 단위, 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0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빵이 아닌 제한이 없는 무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제한을 줘야 되겠죠. 여기에 숫자는 킬로바이트. 자, 키보드로 쭉 옮겨서 1, 5, 3, 6, 0. 자, 왼쪽에 있는 숫자 그대로 20480. 자, 그러면 1024kb가 1MB니까 대략 15MB, 대략 20MB 용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설정이 다 됐으니까 컨트롤 O 저장을 하고 엔터. 다시 컨트롤 X
종료를 합니다. 자, 용량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 다시 마이너스 linux1 엔터. 자, 유저를 리눅스 1으로 변경을 해줬고요. pwd 홈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카피 슬러시 부트의 vm 탭. 자, 이 파일 하나밖에 없죠. test1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위치에다가 복사를 한번 해주고요. 다시 한번 위로 해서 test2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ls-l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test1과 test2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이번에는 test3로 복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 할당량이 초과됨,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ls-l. 자, 보면은 test3가 복사가 용량이 되다가 말았습니다. 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중간에 중단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파일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할당량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테스트, 실험을 해 봤습니다. 자, 리눅스 1은 테스트해 봤고요. 다시 루트 사용자로 돌아갑니다. exit. 그러면 로그아웃을 시켜주고요. 자, 쿼타를 실행해서 현재 폴더에 할당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req 쿼타에 슬러시 my data. 자, 그러면은 id 리눅스 1에다가 할당이 되어 있고 루트는 무제한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2도 한번 할당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매번 이러한 숫자를 리눅스 1, 리눅스 2 매번 하기 힘드니까 리눅스 1에 있는 권한을 그대로 리눅스 2에다가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ed, 에디터, quota, 쿼타, 마이너스 p, linux1을 linux2에다가 복제하겠다. 엔터. 그러면은 복사가 실행이 됐습니다. 위로 2번 데이터를 실행을 확인을 하면 이러한 부분으로 권한에 대한 용량이 그대로 카피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한 것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가상머신에서는 스카시 0번 슬롯은 당연히 스카시 0번부터 15번까지 총 16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각각의 7번 같은 경우에는 각 스카시의 장치 컨트롤러가 무조건 할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제외한 15개의 디스크가 장착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스카시는 0번, 1번, 2번, 3번으로 각각 사용이 가능하며 하나당 장치를 15개씩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0개가 됩니다. 물론 컨트롤러까지 합치면은 64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리눅스에서 처음 장착하게 된 스카시 디스크를 DV에 SDA로 연결이 되고요. 추가로 스카시 장치를 더 연결을 하려면은 SDB, SDC, DEF로 쭉쭉쭉 이어서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은 그림으로 본다면 SATA 같은 경우에는 CD롬이 연결되어 있고요. 스카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만들었었던 20기가짜리 하드와 추가 하나로 더 만들었죠. 그래서 0땡땡1번에 1기가짜리가 SDB로 첫 번째 걸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마운트라는 작업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방법은 서버에서 머신 세팅으로 옵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add를 클릭해서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 추가했습니다. 넥스트를 눌러주고 여기에서 그 디스크 타입에서는 스카시 타입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버추얼 디스크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각각의 파일을 따로 구성할 수 있게끔 싱글 파일로 선택을 했고요. 넥스트를 누르고 피니시 마무리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연결이 끝났다면 이제는 리눅스 안에서 그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F디스크에 DV에 연결된 SDB, 두 번째 연결된 B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커맨드, 요 밑에 부분 커맨드 명령어는 new를 뜻하는 n을 눌러주고 또 select, 디폴트가 P죠. primary, P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 넘버, 우리는 하나로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들어져 있는 첫 번째 파티션을 1을 선택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첫 번째 파티션으로 만들 거냐,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기본 디폴트 값 엔터 그래서 시작과 끝을 얘기해 줍니다. 하드디스크의 전체 용량을 하나의 파티션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부분이 되고요. 다시 커맨드에서 P를 눌러서 방금 설정했던 거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사이즈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W를 누르게 되면은 write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좀 전처럼 파티션을 세팅했다면 그 파티션을 포맷, 어떠한 파일 시스템으로 이용을 할 거냐 라는 부분이 정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mkfs make file system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했었던 방법은 mkfs.ext4 파일 형식으로 어느 부분을 dv/sdb1 SDB의 첫 번째 파티션을 의미하죠. 이 부분을 ext4로 형식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mkfs 띄고 -t 파일 시스템을 무엇으로 선택하겠다라는 부분으로 ext4 형식이 되고 뒤에는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파일 시스템을 정해주고 이제는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연결하는 부분 마운트가 되죠. 이 마운트, 무엇을 어디에 연결하겠다. 그래서 SDB1 파티션을 myData로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unmount로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운트를 해놓고 재부팅을 했더니 이 마운트가 자동으로 해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킬 때마다 자동으로 세팅이 될 수 있게끔 etc의 fstab 파일 시스템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이 설정 파일 안에 무엇을 어디에 어떠한 파일 시스템으로 설정된 값은 기본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겠다 라는 부분으로 항상 할 수 있게끔 설정 파일을 변경해 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매번 컴퓨터를 킬 때마다 자동으로 마운트가 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운트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리눅스는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든 사용자가 모든 부분에 권한을 주게 된다면 하드디스크가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에게 용량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쿼터. 그래서 쿼터 패키지를 설치해 줬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테이블, 좀 전에 우리가 넣었던 이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정을 했었죠. 이 추가적인 부분에다가는 아이디와 용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를 생성하고 쿼터 db까지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까지 세팅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고 파티션 세팅까지 하고 파일 시스템까지 적용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사용자를 추가하여 각각 사용자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점까지 우리가 만들고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